주변이 시끄럽다. 귀 속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친다. 마치 물속에서 수영 강사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분명 아까 이상한 하얀색 공이 터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살았나 보다. 하얀 공에서 계속 죽어왔는데 이번에는 살았다고 생각하니 묘하게 흥분되었다. 한번 천천히 눈을 떠봤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현란한 주황빛이 가득했다. 하늘에 떠있는 주황빛은 아득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번에는 어디란 말인가? 야, 일어나.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이 목소리가 들리다니. 이건 분명 반장 목소리였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눈을 비볐다. 그러자 초점이 맞춰진 카메라처럼 시야가 선명해졌다. 선명해진 시야 너머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 보였다. 저마다 맥주잔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체로 편한 차림이었으나 간혹 멋지게 옷을 빼입고 온 녀석들도 보였다. 분명 이곳은 험악한 보라색 세상은 아니었다. 분명 술집임이 확실했다. 그런데도 머릿속은 하얀색 공이 터졌던 일만 생각날 뿐이지 술집에 왜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야, 그만 일어나. 반장은 마른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으며 어깨를 툭 건드렸다. 어떻게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하냐? 대단하다, 너도. 반장은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반장은 검정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이질적인 광경이다. 그런 후줄근한 모습은 무언가 고삐가 풀려 있는 듯했다. 아마 반장은 저기서 술 마시고 있는 녀석들과 친하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실 반장은 성격이 다소 쌀쌀맞은 편이라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었다. 슬픈 이야기겠지만 유일하게 말을 거는 나도 그와 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반장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곤 맥주를 비어있는 잔에 따라준다. 화면에는 누구와 열애설이 퍼졌다는 연예인에 관한 시답잖은 기사가 띄워져 있었다. 그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여기서 자면 어쩌냐. 그래, 너 아직도 개꿈 꾸지? 개꿈이라니? 너 맨날 나한테 보라색 세상 속에서 괴물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분명 그거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귀신들은 꿈속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거든? 근데 형체가 없는 귀신들은 말할 수 없으니 말 대신에 상황으로 전하는 거고. 벌써 보라색 세상 속에서 표류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매일 밤 꿈에서 보라색 객체가 줄줄 흐르는 어딘지도 모를 세상 속에 혼자 남겨진다. 6개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 말곤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죽어나가던 처음에 비해선 엄청난 발전이겠지만 꿈을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었다.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꾸는 것으로 여겼지만 수능이 끝난 지금도 나를 괴롭혔다. 탈출하기 위해서 수면제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수면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아니야. 귀신 들린 건 절대 아니야. 예전에도 그렇게 말해서 내가 무당집도 가봤는데 이상한 소리나 듣고 사실 반장의 말에 넘어가 점집에도 가본 적이 있다. 점집은 반장이 추천하는 곳이었다. 자신의 불운을 없애줬던 곳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곳 무당은 날 의심히 살피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길. 그건 일장춘몽의 기자미로군요. 귀잠이요? 네, 기자미라는 건 일종의 깊은 꿈을 말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누구에겐 소중한 꿈, 즉 귀중한 꿈을 기자미라고도 한답니다. 그럼 제 꿈은... 어떤 사념이나 원혼이 말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히 말해줄 수 없겠네요.
무당은 보통 점집과 다르게 꽤 상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채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었다. 언젠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나는 공연히 무당의 말이 생각나 손에 든 맥주를 마셨다. 맥주는 맛이 없었다. 이런 건 도대체 왜 마시는가? 달지도 않고 쓰기만 한 물인데. 아, 맞다. 이미 갔다 했었지. 참, 반장은 당황한 듯 술잔을 들이켰다. 어색한 상황이 되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반장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고 싶었으나 혼자 술잔을 들이켜는 반장을 참아놓고 갈 수 없었다. 우리와 다르게 주변 친구들은 대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도 변한 것 같다. 혼자 뒤처진 것 같았다. 확실히 교복을 입었던 서너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요즘 뭐하고 지냈냐? 반장은 정적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다. 아마 궁금하긴 보단 어색한 게 싫어서 말했을 거다. 그냥 집에서 놀고 있지. 뭐 할 게 있겠냐? 수능 끝나니까 막상 할 게 없더라. 그럼 할 걸 찾아야지. 그렇게 놀고만 있으면 할 게 생기냐? 뭔가 재수없게 말했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래도 화를 내진 않았다. 수능이 끝나면 뭔가 할 게 생겨날 줄 알았지. 적어도 고등학생 때보단 자유로우니깐. 그러자 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500cc 맥주잔을 하늘로 치켜들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다. 책임을 지자. 마치 교장 선생님 같은 훈화를 뿜어냈다. 아직 고등학생일 적 버릇이 남아있는 건가? 자신이 반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걸까? 뭐가 되었던 정말 지루하였다. 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생각났다. 본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술 모임을 하자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모두 반장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계속 미뤄지다 몇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금방 잠이 들어버리는 체질상 잠깐 취해 잠들었을 것이다. 그 사이 애들은 반장을 최대한 피하다 보니 멀어졌을 거고 갈 곳 없는 반장은 내 옆으로 오고야 만 것이 분명했다. 떠들고 있는 반장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그가 불쌍해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능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성인은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단다. 앞에 있는 맥주를 벌컥 들이켜며 인생의 선배라도 되는 양 말한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취한 것 같았다.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라. 왠지 계속 뇌리를 파고들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편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부터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게 되었다. 가끔 초등학생처럼 복잡한 생각 따윈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역시 반장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런 잡생각이 절로 든다. 야, 그건 그렇고 넌 이번에 대학 어디로 가? 나는 더 이상 반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나? 그래, 지금 말하는 게 너 말고 누가 있냐? 자기 말을 잘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반장의 표정은 이미 화가 난 표정이었다. 너부터 말해봐. 너는 어딘데? 지금 추가 합격이 2개 확정인데 아직 선택 못했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그니까 어딘데? 반장의 신경질적인 말에 약간 화가 났지만 함부로 화내고 싶지 않았다. 반장 말처럼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물리학과랑 기계공학과. 어디가 좋은 곳인데? 유망한 곳으로 가야지.
물리학과가 기계공학과보단 잘 알아주긴 하는데 기계공학도 하고 싶어서. 그럼 기계공학과로 가. 그렇지만 물리학과도 마음에 들어서. 그럼 물리학과로 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기계공학과로 부전공하면 되잖아. 내 아는 형님은 그렇게 하시던데,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전공을 바꾸면 되고. 정말 쉬운 답변이었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저히 두 개의 전공을 가질 생각도, 도중에 바꿀 자신도 없었다. 애초에 둘 다 좋아하니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중이다. 근데 갑자기 왜 물리학과? 원래 기계공학으로 가겠다며? 그냥 갑자기 끌려서. 예전부터 로봇이 좋았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거나 엄청난 기술로 적을 휩쓰는 모습을 좋아했다. 사실 그보다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직하게 싸우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뻔히 질 싸움에도 두려움을 모르고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이란. 아마 이런 생각을 반장한테 말하면 비웃으면서 로봇공학과로 가라 할지도 모르겠다. 로봇공학도 어렴풋이 생각했으나 추가 합격한 곳이 기계공학과이니 기계가 끌릴 뿐이다. 그러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리학과가 마음에 걸려 차마 포기할 수 없었다. 근데 너는 어떤데? 뭐 말이야? 너 대학 말이야. 반장의 조금 풀어진 표정이 다시 싸늘해진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곤 힘없이 대답했다. 재수한다. 더 물어보곤 싶었지만 창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맥주만 마시니 차마 더 말할 수 없었다. 더욱이 반장 너머 창가에는 두꺼운 하얀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내가 자신을 보는 줄 알았는지 이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굉장히 민망했다. 그러니 반장을 마냥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는 시선을 돌려도 계속 나를 쳐다본다. 반장도 연거푸 맥주를 마시고 있고 여자가 계속 쳐다보니 이상한 마음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그녀도 동시에 일어나더니 정수기 앞에 있는 내게 다가온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기상하게 긴장이 된다. 설마 내게 말을 걸려고 오는 걸까?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상상으로 뒤덮였다. 마른 체형인 그녀의 얼굴은 제대로 꾸미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인지 화장이 떡칠되어 있다. 술집이 꽤 어두운 편이건만 목과 얼굴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한껏 머리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꼬아버린 갈색 파마를 한 모습에서 나처럼 수능이 끝난 처지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강렬한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더 봤던 얼굴이라 익숙해졌는지 쉽게 눈을 뗄 수 없었다. 멍하니 바라보는 내게 그녀가 말을 걸었다. 너 혹시 영훈이지? 김영훈, 맞지? 생전 처음 보는 그녀. 그녀가 내 이름을 말했다. 내 이름 석자를 정확히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 것 같았다. 네, 맞기는 한데 정말 영훈이 맞아? 우와, 나 기억나지?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해내지 못하는 눈치이자 그녀가 내게 한 발자국 다가오며 다시 물어본다. 혹시 기억 안 나? 그녀가 다가오자마자 나는 기억 저편에서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끄집어 봤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여자는 끝내 기억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곤 아쉬워하며 퀴즈쇼에서 힌트를 주듯 기억의 단서를 던져준다. 기억 안 나?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놀았잖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때 기억을 끄집어냈다. 어렴풋이 실루엣이 떠오를 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누군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진 모습의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로
정말로 기억 안 나? 예전에 우리 같이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녀는 뒤늦게 아쉬운 표정을 감추려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미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다. 어색하게 미안하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여자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손에 작은 볼펜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적을 것을 찾나 보다. 뭐, 적으려고? 동갑인 것 같아 은근슬쩍 말을 놓았다. 적을 것을 찾지 못한 여자는 핸드폰을 달라 한다.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줬다. 여자는 번호를 서둘러 누르곤 전화를 걸었다. 혹시라도 생각나면 바로 연락해. 알겠지? 알겠다며 말하자 그녀는 호련히 가버렸다. 자리에 어색하게 서서 그녀가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금세 사람들 인파 속에 묻혀 어디로 갔는지 놓쳐버렸다. 나 또한 천천히 옛 기억을 떠올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반장 옆에 앉자마자 창가를 바라보던 반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물론 창가에 앉아 있었던 그녀는 자리에 없었다. 거기 무당이 이번에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복채를 많이 안 줬어. 복채를 더 줬으면 점수가 그지 같지 않았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반장의 푸념에 대꾸할 마음이 없었다. 아니, 그녀가 누군지 생각하느라 혼란스러워서 대꾸할 수 없었다. 갑자기 반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친다. 충격으로 옆에 가득 차 있던 맥주가 쏟아진다. 지금 너는 잘 됐다고. 나 무시하냐? 반장의 반응에 시끄럽게 떠들던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만 살폈다. 야, 취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비틀거리는 반장을 부축한다. 반장은 노을하며 저항하다 맥없이 쓰러진다. 그렇게 지랄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부축하던 친구는 그대로 책상에 반장을 눕혔다. 왜 자랑질이야? 자랑질은 누구는 못 가는데. 반장은 꿍얼거리며 말했다. 술에 취한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다. 예전 위험 있던 반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훈아, 반장 푸념 듣느라 수고했다. 아니야, 뭘. 다른 애들도 나의 아픔을 이해했나 보다. 영훈아, 반장 취한 김에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래? 반장은 그냥 택시로 보내. 내가 쟤네 엄마한테 전화해 놓을게. 나도 그냥 갈게. 술 많이 마셔서 나중에 보자.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나가고 싶었을 뿐이다. 반장을 부축하며 바깥으로 나오자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거리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 있었다. 수많은 네온 사인으로 현란한 거리만큼이나 마음속도 혼란스러웠다. 그 여자 때문에 말이다.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반장을 자리에 던져 넣었다. 아까 들었던 주소를 말해주자 택시 아저씨는 벌써부터 학생이 취했냐며 꽁알댔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택시를 떠나보내자마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가면서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추억을 되짚어 보았다. 역시나 생각나지 않는다. 이젠 생각할수록 지워지는 느낌마저 든다. 가뜩이나 취기까지 올라오니 더욱 괴롭다. 어지러움은 눈을 질끈 감으면 그나마 나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용없어졌다. 갑자기 앞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자 앞으로 주황빛이 빠르게 다가온다.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다. 차디찬 바닥에 손을 닿자 정신을 잠깐이나마 차릴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차에 치였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했다. 한참 동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바닥에 기대곤 심호흡했다.
심호흡할수록 다시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나는 쉬어야 했다. 잠깐 쉴 데가 없을까 싶어 주변을 살펴보았다. 벤치를 찾았을 때쯤 또다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충 직감과 육감으로 벤치가 있을 법한 곳까지 기어갔다. 손끝에 딱딱한 벤치가 만져지자 안전구역에 들어온 사람처럼 안심되었다. 서둘러 의자에 올라 지끈거리는 머리를 발에 기댔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지러움은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내 앞에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타났다. 어린 소녀는 옷도, 피부도 모든 것이 하얀색이었다. 조금 전에 그녀와 말하면서 생각했던 실루엣보다 더 자세했지만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소녀는 친근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도와줘.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6개월 동안 매일 잠자리에서 듣던 목소리였다. 이 소녀는 꿈에 계속 나와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인가. 계속 듣고 있자니 짜증이 밀려온다. 뭘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제 그만 좀 괴롭혀. 머리를 흔들었다. 소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꿈에 또다시 빠지고 있나 보다. 어서 일어나야 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보도블록에 붙은 더러워진 껌 자국만이 보였다. 뭐야, 도대체가? 그렇게 뜨거운 머리를 한참이나 붙잡고 있었다. 소녀가 누구일지 생각했으나 머리가 아파 금방 포기했다. 벤치 옆에 있는 가로수를 잡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다행히 취기는 조금 가신 것 같다. 대신 다른 문제가 신경 쓰여 그다지 편안하지 못했다.